자, 얼마 전에 공개돼서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KG 모빌리티의 토레스 시리즈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들어온 뉴스가 있어서 이렇게 정리해서 정보를 말씀드릴게요. 참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셨다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할게요. 자,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모습은 바로 티저 광고입니다. 스탑. 이 친구는 토레스 픽업이 되겠고요. 죄송합니다. 토레스 쿠페가 되겠고요. 그냥 토레스 쿠페와 비롯해서 토레스 픽업이 출시가 됩니다. 이 정확한 일정은 아직 대략적이지만 거의 준수될 것 같고요. 자, 쿠페의 모습입니다. 멋있죠? 자, 바로 이 친구를 오늘 집중적으로 제가 정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토레스 픽업입니다. 토레스 픽업은요, 작년 3월달에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건곤 감리에 대한 이 의미들이 태극기의 문양들이 잘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쿠페랑 함께 픽업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정말 이게 나올 건지, 그리고 똑같이 나오는지, 실차의 크기는 어떤지, 가격은 어떤지 많이들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자, 그 정보들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우 기쁩니다. 일단 토레스 픽업은요, 올 하반기 11월쯤에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정식 판매와 출시 기간은 내년 2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전 예약은 물론 그 전에 받고요. 가격적인 측면은 3천만원 초반대에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엔트리 등급을 선택할 때는 2천만원 후반대, 중반은 아니고 약간 넘어서 2천만원 후반대에 여러분 지금 보시는 렉스턴 픽업을 지금 쿠페고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추가적으로 확인을 했고 제법 저희 영상을 보시나 봐요. 일단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전기 픽업이 필요하시다면 토레스 EVX 픽업도 좋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지금 이 친구가 제가 직접 촬영된 픽업의 모습입니다. 내연기관도 함께 출시가 될 것 같으니까 토레스 EVX 하이브리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다소 상승될 수가 있습니다. 약 300에서 500 사이로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가 될 것 같고요. 그 출시되는 모델들의 기본적인 패턴과 옵션들은 매우 풍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비를 생각했기 때문에 전기차에 갖고 있던 변동이 심한 그 환경 요인과 다양한 주행 요건들, 이런 데서 변화가 심했던 요건들을 최대한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 범위들을 여러분들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좀 안전하게 받아볼 수 있는 것이죠. 큰 무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 픽업의 스타일들은요, 일단 서스펜션 자체가 형편없을 것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후륜에 대한 서스펜션은 매우 훌륭합니다. 참, 요 범위는 V2L입니다. 충전도 가능하고 V2L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셨던 이 범위 내에서 토레스 픽업은 굉장히 저렴하게 출시가 되는 하이브리드로 여러분들 거듭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엔진 기관에 대한 것도 버리지를 않습니다. 엔진에 대한 범위들은 사실 하이브리드 기본적으로 가는 것이고요. 가솔린과 디젤도 수반돼서 계속 차량을 생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내연기관에 대한 범위를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저 또한 내연기관을 몹시 좋아하는 측면이라 가솔린 선택할래? 디젤 선택할래? 그러면 저는 디젤 선택하는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요즘 사실 탄소 배출량으로 순수하게 봐도 사실 디젤이 정말 나쁜 차량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 범위에 대해서 수치에 대한 거를 자꾸 오해를 하게끔 만들어주더라고요. 가솔린도 탄소 수치가 굉장합니다, 여러분들. 가솔린 차 절대 깨끗한 차 아닙니다. 제발 좀 오해하지 마시고요. 환경법상 그 기준에 도달하는 현재의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한 5년 전만 얘기해도 디젤 굉장히 좀 안 좋긴 했습니다. 그 전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매연도 심하고요.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어떤 배기가스를 뿜어낸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요즘 디젤들은 유로6 기준이고 요소수 들어가고요. 요소수 떨어지면 시동도 안 걸릴 정도로 굉장히 까탈스러운 환경 기준에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타도 되는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디젤 모델 외면하지 마시고요. 아직까지는 괜찮고, 전기차 많이 타시는 바람에 요즘 기름값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오히려 감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루고루 타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전기차도 많이 타시고 디젤도 많이 타시고 가솔린도 많이 타시고. 하지만 저는 디젤을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저 같으면 토레스 픽업이 나온다 그러면, 저한테 곧 나온다 그러면 저는 디젤 탑니다.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구력적으로 따져본다면은 디젤이 가장 첫 번째로 내구력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진동과 소음이 디젤이라는 엔진 그 연료에 따라서 이게 폭발에 대한 범위가 좀 가솔린하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약간 마모가 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가솔린은 그거보다는 좀 덜하긴 합니다. 그러나 높은 토크를 원하시면 디젤 선택하는 것도 맞고, 토레스 픽업 디젤 저는 무조건 선택을 합니다. 가격이 3,200만원 정도면 좋을 것 같고요. 엔트리 등급으로 가솔린인데 토레스
토레스 픽업이에요. 뭐 하이브리드 안 들어가고 말이죠. 뭐 48km 하이브리드를 우리나라에서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약간 2,700에서 2,800만 원대까지. 근데 이 차량이 좀 커진 차량입니다. 전장 길이가 4,800이 넘는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3천만 원 초반대까지 가서 가솔린을 선택하는 경우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 기대가 되고, 자, 이 영상하고 더불어서 제가 그러면 현재 토레스 픽업 밴은 아니지만 아니 밴은 맞죠. 토레스 화물차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영상 한번 천안 동남대리점 바로 이 친구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나머지 모습 한번 보시면 토레스 픽업에 대한 기본 베이스를 어떻게 우리가 느끼실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 친구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고, 혹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셨다면 여러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 토레스 밴의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이고 2,60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건 완전 풀옵션 최고 좋은 것부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동으로 작동이 됩니다. 토레스 밴이고요. 광활하고 넓죠? 자동입니다. 휠도 한번 보시고요. 지금 보실 모델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더 뉴 토레스 밴 TV7 3,254만 원이고요. 반잘주행, 그리고 인텐스 패키지, 딥 컨트롤 패키지, 12.3인치 인포콘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아니고 좀 다른 이전 모델에 대한 어떤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하고 싶다, 이 신형 말고도, 그러면 밖에 지금 한 모델이 있는데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3,236만 원이고요. 토레스 T7 옵션은 딥 컨트롤 패키지입니다. 270만 원 특별 할인이 들어간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할인 좀 많이 받고 여러분들 차를 좀 만들고 싶은 차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본 영상 보시면서 아래 나가는 연락처 또는 이렇게 잘 안 보이면은 밑에 더보기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하셔서 할인 좀 받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할인되는 이유가, 자, 오프로드에 잘 어울리는 역동적인 퍼포먼스. 인터페이스 구성이 이제 이전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상관없다면 전혀 문제되는 사항이 아니죠. 핸들도 이런 느낌이고 반절 다 들어가 있고, 뭐 옵션적인 범위는 뭐 부족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습 한번 참고하시고, 얘는 방금 보셨던 화물이 아니라 얘는 이제 승용입니다. 수동구로 전개하셔야 되고 없죠? 그래서 이 가격 정보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두 개 이렇게 교차돼서 비교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다시 밴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 새롭게 변경된 이 밴에 변경된 사례, 그 중에서도 풀옵션의 이 내용들은 일단 도어를 열고 이렇게 화사한 실내 내장재의 컬러를 보여줍니다. 밴은 종류에 따라서 약간 어두울 수도 있고, 과거에 우리가 썼던 뭐 칙칙한 버전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내장재는 이제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 중에서도 조금 어두운 면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요즘은 이렇게 밝고 화사한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KG 모빌리티에서는 어느 순간에 이렇게 굉장히 밝은 톤으로 내장재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되고, 내장재의 모든 범위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표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금장으로 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겠고요. 브라운 컬러도 굉장히 화사한 느낌을 또 받습니다. 이쪽은 카본 느낌의 재질이 적용되어 있고요. 대시보드도 가죽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오리지널 가죽이 아니라 가죽을 표현한 느낌으로 마감이 된 재료라고 보시는 게 맞죠. 자, 핸들 보시면 이쪽도 우레탄이에요, 사실은. 근데 최대한 가죽의 느낌의 색감으로 통일을 시켰고요. 제가 조명을 꺼볼게요. 이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차이점을 한번 느껴보시고, 자, 가죽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나파 가죽에 가까운 가죽을 사용을 했고요. 모든 공조기를 둘러싸 있는, 그리고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요 내비게이션 창을 모든 것들이 최신형으로 적용됐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은 이 친구를 딱 보게 되면 전혀 화물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뒷면을 보면 이제 화물을 바로 알 수가 있죠. 이런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상부에 화물인지라 썬루프는 없는 모델이 되겠고요. 전 참 마음에 드는 것이 여기는 블랙인데 여기는 화사한 브라운 컬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을 주로 보고 운행을 하니까 굉장히 밝은 느낌을 많이 받게 되고, 위에는 다크하면서도 뭔가 고급스러운 질감을, 마치 벤츠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뭐 오염과 다양한 이염에 좀 강한 특징을 또 안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열쇠가 있으니까 온만 올려볼게요. 브레이크 밟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시동이 걸렸고요. 그리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부팅이 됩니다. 자, 그 전에 이제 계기판을 한번 보시면은 시인성에 몹시 또 좋습니다. 이 시인성에 대한 범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최대한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돼서 신형으로 나온 차량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운전을 하시고 느껴보시면은 적응이 심하게 필요하거나 뭐 그런 학습이 많이 필요한 그런 범위는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얘는 신차고요. 아이고, 안전벨트니 카시트를 착용하세요. 지금 제가 소리 줄여놨습니다. 지금 공조기가 좀 켜 있는 것 같은데 꺼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신차를 받거나 차를 처음 모르시는 분들은 좀 막연한 범위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얘는 그 자체에 대한 범위를 굉장히 학습을 좀 해놔서 출시된 차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범위에서 직관적으로 끄고 켜는 거, 그리고 공조기는 아예 공조기, 그죠?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들어가서 라디오, 전화 이런 것들이 직관적으로 많지는 않고, 쓰다가 보면은 좀 단조로움이 느껴질 정도로 단순 명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그냥 손쉽게 작동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보다 강조를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디지털입니다. 옵션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여기 있구나. 끄고 켜고 이렇게 색감 조절에 대한 범위, 여기 설정에 따라서 지금 이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밝기도 조절되고, 감도 명암 되고, 높이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정, 밝기, 더 밝기, 너무 밝죠? 좀 줄일까? 이 정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이해해 주시고, 제가 요거를 이렇게 지금 자세히 살펴봤다는 것만, 사라졌다. 앞만 주면 운행 중이니까, 그러면 뭐 이제 안전을 생각한 범위니까 좀 사라지긴 하겠죠. 그래서 빛의 반사도, 눈부심은 다 적용이 되어 있지만, 요 굴절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도 됩니다. 화각도 괜찮고, 밖에 카메라가 또 있습니다. 열쇠는 두 개가 스마트 키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토글 버튼 식으로 이렇게 변속되는 범위가 있고, 이걸 눌러야 파킹이 되고요. 일부 몇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토글 버튼을 작동할 때 꼭 N을 걸쳐서 가서 불편하다고 하는데, 이건 안전상 어쩔 수 없는 거고, 사용해 보신 분들은 만족감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그런 면모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C타입 2개 있고, 시거책 또한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비상등 위치가 여기 있고, 버튼 시동이 여기 있었고, 그리고 핸들 높낮이 조절은 수동입니다. 그 수동 범위는 여러분들 조절해서 내리셔갖고 조절하고 위치 값으로 세팅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들 시프트 또한 존재합니다. 패들 시프트는 변속 방식 자체가 좀 예민하고 얘가 잘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해서 추월할 때 좀 쓰시면 되고, 근데 사실 굳이 쓰지 않아도 토크와 마력이 훌륭하니까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보면은, 지금 다시 꺼줄게요. 얘가 절대로 화물이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뒤에를 봐야, 그리고 트렁크를 열어봐야 화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범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쪽을 한번 또 열어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설명서 큰 게 들어가도 여유가 될 정도로 공간이 또 쾌적한 범위가 됩니다. 이쪽으로 무선 충전도 이루어지고요. 이쪽 워크인까지 있어요. 화물인데도. 그리고 이쪽으로 열어서 보면은, 이건 안전바가 화물인지라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자, 여기 실내 공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쾌적하고 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셔서 캠핑 공간으로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승용 공간은 아니니까, 이동 공간은 아니니까 수납하셔서 편하게 쓰시는 공간이지, 그런 면모는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쾌적하고 커다란 공간을 갖고 있다는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범위는 하이그로시가 되겠고요. 여기도 모두 가죽으로 마감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감이 이게 굉장히 푹실푹실한 재질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전개되고 350kg까지 적재가 가능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광활하고 크죠? 잘 나온 것 같아요. 토레스 밴은 지금까지 아주 높은 판매율을 유지하고 있고, 이 친구 때문에 지금 뭐 거의 르노 퀘스트 모델이죠. 많이 힘들고 지금 그런 위기가 좀 겹쳐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워낙 옵션도 좋고 이렇게 세련되게 잘 나왔으니 고객님들이 눈썰미가 좋으시니까 바로 판단을 하시는 거죠. 기본 구성품들, 그리고 실내에서 LED 조명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밤에 짐 싣고 뭐 이동할 때
뭔가 찾거나 그럴 때 용이하겠죠? 여기도 안전바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닫아볼게요. 세이프티 기능은 기본적으로 지택이 되어 있어서 뭐 손가락을 넣으시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안전 제어가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던 카메라가 이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등이고 샤크 안테나 기준으로 해서 센터로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한국 타이어 장착돼서 이번에 출고가 됐고요. 타이어 사이즈는요, 여기 보이는데 245에 45에 R20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디자인에서 이 레드, 이 친구는 견인고리를 의미를 하는 그런 범위인데 그냥 디자인적인 거죠. 상당히 괜찮게 출고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더 뉴 토레스 벤을 한번 살펴보셨고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딱 한 대 TV7 풀옵션 모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